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사흘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이 백악관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장소 5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뉴욕시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911 응급 콜센터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인 단체장들에 이어 오늘은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까지 나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의혹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일원 한인단체장 9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공명선거 실천결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한인단체장들의 우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고 후보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직 한인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회장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뉴욕 한인회 사무국의 직원을 통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출마한다고 해라라고 해서 언론지상에서 민석이 현 한인회장이 출마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면화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뉴욕 한인회 직원은 뉴욕 한인의 일을 봐야 되는 것이지 어느 후보자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죠. 지난 주말 뉴욕 한인회 부회장인 JD 김 변호사가 이 같은 선거 세칙에 문제가 있다며 부회장직 사퇴를 선언해 사태가 더욱 커졌습니다. 공정선거 논란에 뉴욕 한인회 전직 회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 모인 전직 회장들은 최근 나돌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함으로써 뉴욕 한인회의 대내외적인 명예를 질주시키거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뉴욕 한인 사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면 뉴욕 일원 모든 동포들과 더불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다. 뉴욕 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현 회장이 임명한 선관위원들이니까 이제 그 민 회장 측에서 뭐 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우려심에서들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선관위원들이 선거 일정에 대해서만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사전에 뭐 그런 잘한 뭐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상대방들 등록들도 안 하고 무슨 아무런 제보도 없는데 왜 미리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미리 떠드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련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둔 한인 1세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녀들과 문화적인 소통 문제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런 세대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소통을 돕기 위해 관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예술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부모라면 누구나 친구들과 해봤을 친숙한 놀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3세 자녀들은 부모들과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한국 놀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부모 자식 간의 문화적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전래동화와 놀이가 합쳐져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편의 뮤지컬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뮤지컬은 며느리 방귀 나으라라는 전래동화를 원작으로 하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한국 놀이를 가미해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며느리 반기 나와라를 통해서 일단 볼거리, 우리의 한복, 내지는 우리의 동요, 전래동요, 전래놀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것들이 정말 재미있고, 소재도 재미있지만 스토리도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더불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은 어린 시절 고향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한국 전래동화와 놀이가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각 세대 간 문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연 자체가 우리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을 서로 한번 열어보고자 해서 만든 공연인데, 이 주인공 뽕순이 자체가, 제가 뽕순이를 참여를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가는 과정을 쭉 보여줌으로써 어린 유년 시절에는 제 아이 또래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지고, 또 점점 커가면서 또 제 실제 나이, 저보다 윗부분들도 함께 동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극이 되는 것 같아서 저조차도 아이와 함께 이런 우리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좋은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팀이 기획한 이번 공연은 오늘 13일 뉴욕 베이사이드 한길교회를 시작으로 14일과 22일에는 뉴저지 메이플 우주성당에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구mon기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을 맞이해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는 퀸즈 한인회 주최로 21일 2015 설날 퍼레이드와 우리 설 대잔치가 열립니다. 또 플러싱 타운홀은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극장 등에서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한중 합동 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도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과 7시 30분 두 세션에 걸쳐 셀러브레이트 더 뉴 이어, 셀러브레이트 코리아를 주제로 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뉴욕 일원 공립학교에서도 각종 설 행사가 이어집니다. 플러싱 PS 32초등학교에서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설날 행사를 열고, 뉴저지주에서는 리치필드 고교와 펠파 고교가 각각 19일부터 20일, 25일부터 27일에 설날 행사를 갖습니다. 또 펠팍 한인학부모회에서는 27일 점심에 펠팍 고등학교 교직원 전원에게 떡국을 비롯한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뉴욕시 감사원에서는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맨하탄 소재 30일 챔버스 스트릿에서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연방 상원이 사흘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수정안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5일에도 2014-15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예산안에 첨부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저지하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흘 연속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민주와 공화당 양측이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성령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7일 잠정 예산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국토안보부는 필수 업무 외에는 예산 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전략 부재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 가운데 의회는 16일까지 휴회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발생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당장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인의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이민서비스국은 원래부터 예산 지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이 백악관에 공식 제출됐습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취업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최종 행정 개정안을 백악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번 최종 행정 개정안은 앞으로 30일에서 60일 내에 백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제출한 개정안은 취업이민 청원서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을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면 일반 업체들의 스폰서 필요 없이 어느 직종이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장소 5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맨하탄에 제일 많은 3곳, 퀸즈와 브루클린에서도 각각 1곳씩 신설됐습니다. 뉴욕시는 신분증 취득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기존의 12곳의 신청 장소 외에도 최근 맨하탄 3곳, 퀸즈 1곳, 브루클린 1곳에 신청 접수처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원은 9월 말까지 신분증 신청을 위한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지만 퀸즈 지역에 신설된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면 2월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취득을 원하는 한인들은 311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장소를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들의 신분증 신청을 돕고 있는 민권센터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2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첨단 911 응급 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이렇게 많이 들었지 실상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3월 뉴욕시 수사국에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새로 구축한 응급 콜센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 수사국은 6일 공개한 심층 보고서에서 무려 2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된 911 콜센터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관리 소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통신 설비 구축에도 과잉 지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새 시스템 구축 당시 급조된 통신 회선 설치 비율이 기존에 비해 무려 647%나 증가했고 설비 지출 가운데 2억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예산에 없던 사후 지출 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911 응급 콜센터는 7,300만 달러가 투입된 첨단 컴퓨터 시스템과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콜센터를 갖추고 2013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건 지 이틀 만에 시스템 연산 오류 발생으로 운용 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후에도 수차례 설비 결함에 따른 늦장 사고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뉴욕시 전철역, 세균이 어마어마하겠죠. 실제 조사 결과 562종의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은 인체에 무해한 것이지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도 발견됐습니다. 웨일 코넬 의과대학 연구진은 뉴욕시 전철역에서 발견된 15,152종의 DNA를 분석해 566종의 세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매일 550만 명이 탑승하는 뉴욕시 전철역을 18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를 취합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인체에 무해한 것이지만 67개의 DNA에서는 뇌수막염이나 폐혈증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김치에 함유되는 루코노스톡시트레움균도 60개 역에서 발견됐고 슈퍼박테리아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만니균은 220개 역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롱스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발견됐고 브루클린과 맨하탄, 퀸즈 순이었습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맨스트리트 7번 전철역에는 31종의 세균이 발견됐는데
일부는 호흡기 질환과 요로 감염증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고 34가 전철역에서도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45종의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